9세기 초 한반도에 처음으로 육조 해능의 남종선을 전한 도의국사. 옛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중국 선종의 초조 달마 대사에 버금가는 해동의 달마라 칭송했다. 신라 후기 이 땅에 새로운 불교의 바람을 일으켰던 구산 선문 중 가치 선문의 비조이자 오늘날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로서 1000년이 넘는 세월 도의국사가 전하고 있는 그윽한 법의 향기를 따라가 본다. 한국 선종의 종조로 오래도록 추앙받아온 도의국사지만 그가 남긴 발자취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 않다. 강원도 양양군 둔전리, 설악산 동쪽 기슭에 남아있는 절터와 3층 석탑. 도의국사가 오래 머물며 법을 폈다 전하는 유일한 장소다. 흔적만이 남아있는 절터를 묵묵히 지켜온 석탑은 국보 제122호로 8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라 전성기의 정교함과 기품을 간직한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조각들을 통해 진전사의 옛 위상을 엿볼 수 있다. 보시는 이것은 진전사터 3층 석탑입니다. 신라시대에 많은 그런 3층 석탑이죠. 그런데 이 탑은 9세기에 새로 나온 그런 전형적인 석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전사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진전사로 알고 있지만 오랫동안 이곳은 둔전사터라고 불려왔습니다. 그것은 이곳 마을이 둔전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이곳을 발굴해서 여기에서 진전이라고 새겨진 기와를 발견했고 그래서 이곳이 진전사터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터의 주인공이었던 도의국사를 찾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진전사지는 크게 3층 석탑이 위치한 지역과 부도탑이 위치한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1970년대 중반 6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를 통해 도의선사가 주석했던 진전사라는 사실이 최초로 밝혀졌다. 도의국사는 우리나라의 남종선을 본격적으로 처음 도입한, 그래서 신라선의 개창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의선사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조당집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 여기에 설악, 진전사, 도의선사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도의국사께서 설악산의 진전사에 계셨다는 게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곳이 진전사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발굴 결과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도의국사는 8세기 신라가 한참 번영하던 시기 말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찍 불문에 출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도의국사가 다른 사람하고는 달리 어머님이 스님으로부터 비임을 받고 39개월 만에 태어났고 또 태어나던 날 저녁에 또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태를 물가에 묻으면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그랬더니 정말 사슴들이 모여가지고 오랫동안 지키는 그런 상스러운 일을 가진 아이였다고 합니다. 도의국사를 잉태하기 전 부부가 각자 흰 무지개와 스님을 만나는 기이한 꿈을 꾸었고 깨어보니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다. 그 후 39달 만에 아이를 출산하니 바로 그날 한 스님이 찾아와 말했다. 아이의 태를 강가의 언덕에 묻으시오. 부부가 스님의 말대로 따르자 큰 사슴들이 모여들어 오랫동안 아이의 태를 지켰다고 한다. 도의국사가 태어날 때부터 아주 비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설화가 되겠죠. 그래서 일찍 불문에 출가를 했는데 그때 마침 당나라에서는 선종이 크게 융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국사는 일찍 중국에 건너가서 선법을 익혀오게 됩니다. 784년의 일이었습니다.
이 도의국사는 그 현행선사의 손자 제자 되는 마조 도일선사가 크게 일으킨 그 제자인 서당 지장선사에게 선법을 배우게 됩니다. 도의국사가 서당 지장선사에게 너무 열심히 선을 잘 익혔기 때문에 서당 지장선사는 곧바로 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를 크게 드날릴 인물이다 라고 해서 도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의국사 이름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서당 지장선사의 법맥을 이은 도의국사는 스승의 법 형제인 백장 회해 선사를 찾아가 다시 한번 인가를 받는다. 이때 백장 선사는 강서의 선맥이 모두 신라로 가는구나 라는 탄식과 함께 도의국사를 격려해 주었다고 한다. 중국에서 즉심 시불, 마음밖에 부처가 없음을 확연히 깨닫고 신라로 돌아온 도의국사. 그가 마지막 입적의 순간까지 머물며 남종선의 정수를 펼친 곳이 진전사였다. 이곳은 오늘날의 진전사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 자리는 그냥 등성이로 덮여 있었고요. 저쪽에 도의국사의 승탑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굴 결과 이곳에도 이러한 법당과 양쪽에 잉랑이라고 하는 긴 건물이 있는 이런 건물터를 명확하게 발굴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진전이라고 하는 기와를 발굴해서 이것도 또한 진전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기는 도의국사의 승탑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모신 조사를 숭배하는 첫 번째 기념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사를 숭배하는 모습을 이곳 건물에서 계속 있기 위해서 탑전을 만들고 이렇게 시설했던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의국사 승탑과 이곳 오늘날의 진전사 자리는 그러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숭배하고 그걸 길이 기리는 이것이 이어지도록 했던 그런 도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의국사는 어떻게 해서 이곳 설악산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을까요? 도의국사가 처음 경주 서울에서 선법을 펼쳤을 때, 그때 보통 신라 사람들은 교학에 모두 익숙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선을 처음 접하고 그 말이 너무 허황되다라고 해서 별로 고지들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의국사는 새로운 터전을 찾아 나선 곳이 이곳 설악산자락이었던 것이죠. 도의국사는 중국에 갔을 때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의 영흥을 얻었다라고 또 전기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곳 설악산은 신라의 문수도량인 오대산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도의국사는 그러한 오대산 문수 영험을 이으면서 새로운 선법 도량으로서 이곳을 택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곳 진전사 아마 탑전은 그러한 도의국사의 새로운 정신을 되새기는 좋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경전을 중심으로 한 교학만이 불교의 전부라 여겼던 신라인들에게 문자를 넘어선 깨달음의 경지는 낯설었다. 도의국사는 경주를 떠나 설악산 자락에 자리를 잡았고 그의 인품과 사상은 멀리서도 서서히 천하로 퍼져나갔다. 신라 채치원이 남긴 글에 따르면 도를 구하는 이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들어 배우고 기러기 떼처럼 무리가 되어 떠났다고 하니 깊은 산중에서 시작된 도의국사의 선풍이 결코 미약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승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승탑과는 모양이 좀 다릅니다. 윗부분은 팔각형의 전형적인 신라 고려시대의 승탑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부분, 대석 부분은 일반 불탑과 같은 사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도의국사가 선종을 새로 들어와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듯이 이러한 기념물도 그러한 새로운 창조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랫부분은 불탑을 따라오지만 윗부분은 팔각대응을 함으로써 새로운 그런 조형을 제시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습은 유일하고요. 그 다음에
도의국사의 제자인 염거선사의 탑이 전형적인 팔각당형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자인 보조 채징선사에 이르러서 신라 하대의 승탑의 전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도 도의국사의 그러한 창조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국사는 경주에서 환영받지 못해서 이곳 설악산 골짜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진전사에 그렇게 큰 터전과 아주 반듯한 당시의 전형적인 탑도 세울 수 있고 또 이런 승탑의 조형도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비록 전기에서는 설악산에 은거했던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약화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는 그의 제자인 염고선사와 채징선사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라 구산선문의 바로 효시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업적이 오늘날도 우리가 조계종의 종조로서 도의국사를 모시는 그런 틀이 된 것이죠. 바로 도의국사의 승탑은 그러한 한국 조계종의 뿌리를 보여주는 그 근본적인 모습을 이 자리에서 굳건하게 오늘 또 내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한국 불교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많은 학자들이 구산 선문의 완성을 손꼽는다. 도의국사의 가지산문을 비롯해 실상, 독리, 복림 등의 9산문이 문을 열어 선종의 기치를 드높였고 오늘날까지도 한국 불교의 기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국사는 아래쪽 삼청석탑이 있는 하대 지역의 넓은 터전과 위쪽 승탑이 있는 상대구역에서 신라의 남종선을 명확하게 뿌리내리는 그런 뚜렷한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도의선사의 그러한 남종선은 제자인 염거선사에게 이어졌고 또 염거선사는 보조 채징선사에게 법을 이었습니다. 채징선사는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보림사의 가지산문을 개창함으로써 신라 산문시대를 열었습니다. 비록 가지산문의 개창 연대는 빠르지 않습니다마는 보조 채징선사는 이곳 도의국사의 법을 이었음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구산선문 중에서 첫 손꼽는 게 바로 이 가지산문이 됩니다. 이 길을 떠나서 저 멀리 보림사의 가지산문을 찾아 나서보기로 하겠습니다. 진전사에서 선양된 도의국사의 선법은 스승의 법맥을 이으며 일념 무주의 경지에 머물렀던 제자 염거 화상을 거쳐 다시 그 제자인 보조선사 채징에 이르러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된다. 그 중심이 된 근본 도량이 구산 선문 가운데 가지산문의 문을 연 보림사다. 이곳은 장흥의 가지산 보림사입니다. 이곳은 도의국사의 손자 제자가 되는 보조선사 채징 스님이 창건한 가지산문의 종찰입니다. 이 보림사는 앞에 보이시는 저 삼청석탑이 870년에 경문왕이 나라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탑지가 나온 그런 유서 깊은 탑을 가지고 있고, 또 저 대적광전 안에는 우리나라에 드물게 철로 만든 비로자나 불상이 있는데 이 팔뚝에 858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던 그런 명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또 불상이 있기도 합니다. 보조선사 채징 스님은 도의국사의 제자인 설악산 억성사의 염거화상에게 배우고 다시 중국에 가서 새로운 선법을 익혔습니다. 그러나 신라에서 배운 것만 별로 다를 바 없다 해서 이내 돌아와서 약 10년 동안 다른 곳에 수행을 하다가 허난왕이 왕경으로 오라는 그러한 초청을 거절하고 이곳 장흥에 보림사를 처음 열었습니다. 양양진전사가 도의국사에 의해 한국의 선종이 처음 싹트고 뿌리내린 곳이라면 보림사는 보조선사 채징 스님의 원력으로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곳이다.
시절 인연을 만나 설악산과 멀리 떨어진 장흥 가지산에 산문을 개창한 채징선사는 도의국사를 종조로, 염고화상을 제2대 조사로 모시고 스스로를 제3대라 칭했다. 채징선사의 탑비에는 선사의 일대기와 더불어 도의국사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 가지산문의 뿌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자세히 밝히고 있다. 이 보조선사의 비문에는 스승과 할아버지 스승의 유래를 밝히고 그와 함께 도의국사가 처음 신라에 귀국해서 얼마나 어렵게 볼폈는지 하는 구절을 또 명확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즉 이 선법에 무의 이문에, 그러니까 뭔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속에서 불법을 깨닫는 이런 이치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바로 도의국사의 당시의 선법의 내용을 한마디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나서 고려 말에 선문보장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엮었는데 거기에는 도의국사가 지원승통이라고 하는 아마 당시에 교학의 대표였던 것 같습니다. 과연 문답이라고 하는 게 실려 있습니다. 지원승통이 이 선법이 뭔지 도의국사한테 물었습니다. 화음에는 아주 큰 그런 법견기의 가르침이 있고 또 실천으로는 55선조식을 찾아가는 건 보살도의 실천이 있습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그 조사선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했더니 도의국사가 그런 화엄의 이사모협, 사사모협 그런 그 법계연기 또 55선조식의 실천 법문 이런 거는 물거품고 같은 것이다. 내 손바닥 안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그 불법을 닫는 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도의국사는 무념, 무수 따로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따로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그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그대로가 바로 수행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깨달음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나라에 처음 선법을 전례했던 도의국사가 정말 자연스러운 이 선의 본 이치를 그대로 잘 설파했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 이미 교학에 통달했던 도의국사. 그가 문자를 넘어선 깨달음을 얻은 후 강조했던 가르침은 무의이문, 무념무수였다. 모든 상대적인 차별심을 초월하고 더 이상의 수행조차 필요치 않은 경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자연 속을 논의는 평상심 자체가 수행이고 깨달음인 선사의 경지다. 도의국사는 설악산 진전사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뿌린 신라 선법의 뿌리는 이곳 보림사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보림사라는 말은 바로 육조 해능의 주석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선사 채징은 이곳이 바로 신라 선법의 근본 도량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도의국사의 뜻은 제자와 손제자를 통해서 인해 신라 전체의 그 가르침이 퍼지면서 이곳 보림사에서 아름다운 손제자를 통해서 더 덕이 드러나는 자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에서 도의국사는 바로 가지산문의 개창조이자 우리나라 신라 선법의 첫 번째가 된 종조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산문 밖을 나서지 않아도 오직 깨달음의 한길을 걸어가는 선사의 법향은 세상으로 널리 전해지는 법. 설악산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이 땅에 처음으로 선종을 뿌리내리게 한 도의국사는 120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불교의 정신적 스승으로 추앙받고 있다. 해동에 닮아 도의국사의 가르침은 새로운 시대에도 변색되지 않는 가치를 지니며 그 빛을 발하고 있다.